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유례없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대 목동병원 측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신생아 집중 중환자실은 전부 다 미수가로 입원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하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일한 공간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 조치를 바로 취하였습니다. 네, 지금 원인을 두고 속보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호 의학 전문 변호사 그리고 백상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사고의 의문점들을 두 가지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망 외입니다. 지금 사망 원인이 사실상 미스터리인데 지금 일단 속보가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장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의심되는 건 혈액 배양 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브리핑하라는 과정에서 보면 사망 원인을 모른다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사망 원인이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혈액 배양 검사를 한 과정에서 그 사망한 아이 4명 중에 3명에게서 이제 세균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근데 정확한 세균 종류하고 이런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균 감염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라는 얘기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이들의 사망 원인이 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무언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균 감염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은 질병관리본부 입장입니다. 네, 일단 4명의 사망 시점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시 20분부터 이미 심폐소생술이 시작이 됐고요. 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시 32분에 첫 아이의 사망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40분 뒤에 또 한 명이 또 숨졌고요. 그리고 20분 뒤, 그리고 또 20분 뒤에 총 모두 4명의 영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인큐베이터, 저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미수가였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그 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색깔을 이제 보시면 이제 눈에 띄실 텐데 지금 보면 저 안에 저 많은 22명의 신생아가 있었고요. 저 검은색으로 표시된 저 아이들이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 나머지에 있는 18명은 생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사님, 저렇게 4명이 한 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이게 세균이라는 건 감염병이거든요. 예. 네. 감염이 되면은 그 전체 금방 번지게 네. 됩니다. 한 줄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들 있습니다. 예. 근데 저 4명만 감염이 됐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납득이 하지 않는 예,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속보가 예. 뭐 혈액 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 사망한 이후에 늘어난 세균인지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건지 원인균인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 배양 과정에서 나온 이 세균 감염, 이거는 뭡니까? 혈액 배양을 왜 하는 것이고 예. 거기서 어떻게 세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감염 배양을 할 때는요, 혈액 배양을 하거나 가래나 대변 아니면 복부에서 내용물을 조직을 가지고 예. 배양 검사를 하는데 이 균을 그러니까 혈액을 아주 배지 영양분이 많고 산소가 충분한 곳에다가 놓으면은 예. 굉장히 증식을 빨리 합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현미경으로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예. 그 기간이 사실은 실험실에서 한 20시간, 예. 일반적으로는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게 잘못돼서 그 네. 세균 감염이 이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는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균 감염이 되려면은 이게 갑자기 우리가 총을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급사하는 게 네. 아니고 사전에 뭐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탈수 증상이 일어났다든지 뭐 복부 팽만이 된다든지 네.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게 4명이 한꺼번에 네. 한 80분 만에 사망을 했다는 거는 집단 감염으로 설명하기도 조금
그렇군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설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에게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4명이 도대체 한꺼번에 죽는 일도 있었던 건지 그 간호사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신생아 중환자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신생아 중환자실이 워낙에 중환이 많아서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제가 그쪽 병원 내부 사정이나 환자들의 시비얼리티를 잘 몰라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90분 사이에 4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간호사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숨진 신생아들의 유족들은 지금 우리가 좀 이상한 정황이 포착돼서 의료진에게 계속 얘기를 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배가 부풀어오르고 아이들이 좀 이상 증세가 있어서 얘기했더니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공간에서 4명의 이제 미수가가 정말 집단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망하는 그 굉장히 이건 초유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 목동병원 측에서도 어제 이런 경우가 다른 병원에서도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일단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원인을 지금 파악하는 것은 뭐 정밀부검 결과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밀부검 결과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집단적으로 4명의 아이가 사망을 했다면 병원 측에서 뭔가 산소 공급이 잘못됐다거나 인큐베이터를 네. 통해서 예. 그 안에서 무언가 의료진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됐거나 예.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할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이런 사건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조그만 그 아이를 부검을 이제 실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아이의 몸에서 과연 사망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스터리한 이거라 하더라도 지금 유족들은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자꾸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네. 일단 4명이 집단으로 거의 동시에 사망을 했다는 점이고요. 네. 그 전에 별다른 전구 증상이 없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환자 한 사람 한 2명 정도의 간호사가 배치가 돼서 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단순한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뭐 그 환자의 무슨 산더프하든지 뭐 얼굴 안색이든지 복부 평만도든지 네. 보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병원 측에 밝힌 건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갑자기 급사를 한 거는 그 감염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추정이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 예. 어떤 종류의 그러면 원인을 말씀하시는 예를 뭐,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네. 사고를 보면 네. 이제 우유를 먹인 다음에 질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약물을 오투약해서 넣지 말아야 될 약을 집단적으로 넣어서 난 사고들도 있습니다. 예. 그 보면 그 저기 부모 중에 좀 보면 사망 한두 시간 전에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이제 증가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예. 지금 부모들은 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병원 측에서는 딱히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렇게 지금 보면 딸아이 배에 가스가 찬 것 같다. 근데 간호사는 별일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또 그 부모가 쓴 편지 그 육아일기에 보면 그 본인이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해서 짜놓고 그걸 아기한테 먹여서 애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퇴원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가 아직 미성숙한 아이인데 우유를 먹을 수 있고 혹시 그 우유가 잘못돼서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는데요. 이 사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꾸 미숙하다. 그다음에 뭐 폐성숙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사인을 밝히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거든요. 예. 그런데 중환자실에 갔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병원이라는 데는 위험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환자가 미성숙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더 집중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오늘같이 눈이 온다. 네. 그럼 눈이 올 때는 미끄러움에 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평소대로 운전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다. 난 잘못 없다고 하는 거는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건도 자꾸
미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큐베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쪽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는 조금 뒤에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가 사망한 4명 중 2명은 괴사성 장염을 알아왔고 또 사망 한두 시간 전에 병원의 해명과는 달리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거짓말 외인데요. 지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이 이대 목동병원 측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대 목동병원의 그 관계자의 얘기를 보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신고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생아 보호자가 112에 처음으로 신고를 했고요. 예. 경찰이 이제 새벽 1시가 돼서야 양천구 보건소에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대 목동병원이 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대외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예. 사실 어제 이대 목동병원의 브리핑을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 원인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숨기는 게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실제로 신생아 보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실이 언제쯤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됐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또 발견이 된 겁니다. 네. 네. 일단 유가족들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유가족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목동병원에 입혀주는 언론사예요. 유가족이에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을 할 예정이면 유가족 4명 모두에게 연락을 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하니까 와달라. 유가족 자리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후로 한 번만 더 유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22명의 그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4명은 사망했고 몇 개가 이제 비어 있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또 몇몇 아이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동도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두 아이는 부모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 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다. 그건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겁니까? 아마 병원 측에서는 이게 법정 감염병으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이게 논리가 모순되는 게 네. 집단 감염된 것 같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 감염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소는 폐쇄를 하고요. 네. 거기 있던 그 환아들은 다른 곳으로 격리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혹시 감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그 예. 중환자실로 옮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감염병은 반드시 격리 수용, 1인실에 격리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인실에. 네. 예. 근데 지금 그 감염병 갔다 그러면서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한 것, 예. 또 같이 그 병실에 있던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은 점, 이런 거는 병원 측의 해명과는 조금 그 모순되는 모순이다. 행동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모순된 행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족들이 지금 그 계속해서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좀 위생 문제를 많이 지적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배변을 처리할 때 장갑이나 이런 걸 네. 끼지 않고 맨손으로 처리하고 또 중환자실 원래 인큐베이터에는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휴대전화까지 들고 갈 수 있겠다. 네. 사진 촬영까지 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이대 목동병원이 2002년도에도 네. 한번 그 7층에 있는 신경외과 병실에서 네. 그 MRSA나 VRE 같은 병원균이 집단 발병해서 그 병실을 폐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 그 사건 이후에 병원 감염 관리를 나름대로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그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병원 감염 관리 규정 위원회를 둬도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손 씻고 환자를 보라 그래도 또 때로는 안 할 때도 있고요. 또 이 단순히 손뿐만 아니고 거기 사용되는 의료 기구나 네. 이 환경 같은 거 왜 공기 같은 데서 네. 또 감염될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역학조사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오늘 아침 이제 부검을 하러 저 작은 생명들이 담겨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정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던 자식일 텐데 저 4명이나 되는 그 목숨을 저렇게 갑자기 잃게 된 부모 마음은 저희가 뭐 저 실제 부모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매번 뭐 문제 생기면 나서 그 뒤에 잘못했다, 뭐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복되는 점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서 어제 언론 브리핑할 때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유가족이 분통을 터뜨렸던 이유는 유가족이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잘못을 좀 어찌 보면은 좀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보다 약간 변명하는 데 일관하는 것처럼 보였고 언론을 통해서 대응을 제대로 해야 국민들의 분노를 덜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족들도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었는데 문제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동안에도 꽤 여러 번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 아이 그 수액주사 수액통에서 벌레가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진짜 있었던. 황당하네요, 저거는. 저건 그 이후에 이제 역학조사까지 진행을 해야 돼서 뭐 나중에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저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고요. 그렇죠. 저 좌우 바뀐 엑스레이가 뭐냐면요. 네. 이제 충농증 같은 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좌우가 바뀐 거라서 쉽게 말해서 왼쪽 코에 충농증이 있는 상황인데 오른쪽을 치료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환자 500명을 그렇게 네, 진료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500명을 그렇게 진료를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대 목동병원이 이렇게 자꾸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가족들이 무언가 이대 목동병원에 과실이 있어서 아이들이 사망을 했을 거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에서도 어떤 방식 지금 본인들은 아직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과실이 있다면 이게 정말 이제 이건 제가 좀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피해 부모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문제도 네.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대 목동병원에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참 멀쩡한 아이들, 뭐 아픈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한 병원도 있는데 사실 진짜 목숨을 잃어갈 뻔했던 사람을 되살린 병원도 있었죠. 오청성 북한군 병사 얘긴데 오청성 병사가 결국 이제 군 병원으로 이송이 된 후에 이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측에 자필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주대 병원 안에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해줘서 이렇게 본인이 회복돼서 나가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쓰고요. 좀 배운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납니다. 본인이 이제 법학을 좀 공부하고 싶었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면 총상에서 많이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뭐 거의 회복됐다고 봐야겠죠. 예. 예. 걸을 수도 있고 손도 마음대로 네.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후유증 가능성은 좀 없나요? 아무래도 총상이 너무 이제 심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적응하는데. 네, 저희 이제 저렇게 심한 총상을 입었을 땐 CRPS라고 해서 복합통증 증후군처럼 평생 그 통증이 아주 그래요? 심하게 네. 날씨가 굳거나 이러면 올 수도 있고요. 아마 예. 제일 큰 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일 겁니다. 자기가 총을 맞았다는 거기 때문에 예. 뭐 큰 소리만 나도 굉장히 움찔하거나 하면서 아마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울증 치료도 좀 꾸준히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오청성 씨가 헌혈을 많이 하겠다도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그 이국종 교수가 오청성 그 귀순병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의 몸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12,000cc의 피가 네.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살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해서 이제 오청성 씨가 내가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피를 받아서 결국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나도 앞으로 헌혈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그리고 수원 OC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으니까 자 오청성 씨가 좀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법 공부하셨으니까 변호사니까 법학개론 책을 선물했다는데 북한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은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이국종 교수가 정말 환자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통 인터뷰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웃는 거 보셨나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웃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 앞에서는 항상 즐겁고 웃고 그리고 좀 안심시켜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소녀시대 지 노래를 틀어주면서 그 락 버전도 틀어주고 어떤 게 더 좋냐. 예. 뭐 여자가 불렀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웃으면서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긴장을 계속 풀어주고 그리고 오청석 씨가 어쨌건 본인이 김일성 대학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이번에 퇴원하고 이제 그 국군병원으로 옮길 때
법학개론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환자의 생각을 계속 읽고 환자가 조금이라도 안심을 하고 환자가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도움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법학개론 책을 선물해 줬다는 것보다 이 사람이 법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걸 기억하고 줬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저런 그 피가 많이 흐르는 저런 데서 사실 감염 우려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환자도 예. 그렇고. 예. 그런데 저렇게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대병원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피땀을 흘리고요. 예. 또 수술 한번 한 다음에는 거의 뭐 킵을 한다 그러는데 지켜보면서 회복들까지 하는데 네. 문제는 아까 그 이대 목동병원 같은 사건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성 사건으로 그쳐야지 저런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면은 큰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자꾸 이제 어느 한 특정 사건으로 하게 되면은 숨기게 되고요. 근데 저런 사고들은 모든 병원이 다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라리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이거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비용을 더 우리가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시스템을 바꾸도록 예. 네.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메르스 사태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고 고생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가끔 보면 병원에 아직도 도떼기 시장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면회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저렇게 갑자기 잃게 된 부모 마음은 저희가 저 실제 부모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매번 문제 생기면 나서 그 뒤에 잘못했다,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복되는 점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서 어제 언론 브리핑할 때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유가족이 분통을 터뜨렸던 이유는 유가족이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잘못을 좀 어찌 보면은 좀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보다 약간 변명하는 데 일관하는 것처럼 보였고 언론을 통해서 대응을 제대로 해야 국민들의 분노를 덜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족들도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었는데 문제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동안에도 꽤 여러 번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 아이 그 수액주사 수액통에서 네. 벌레가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진짜 있었던. 황당하네요, 저거는. 저건 그 이후에 이제 역학조사까지 진행을 해야 돼서 나중에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저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고요. 그렇죠. 저 좌우 바뀐 엑스레이가 뭐냐면요. 네. 이제 축농증 같은 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좌우가 바뀐 거라서 쉽게 말해서 왼쪽 코에 축농증이 있는 상황인데 오른쪽을 치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환자 500명을 그렇게 네, 진료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500명을 그렇게 진료를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대 목동병원이 이렇게 자꾸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가족들이 무언가 이대 목동병원에 과실이 있어서 아이들이 사망을 했을 거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대 목동병원에서도 어떤 방식 지금 본인들은 아직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과실이 있다면 이게 정말 이제 이건 제가 좀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피해 부모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문제도 네.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대 목동병원에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참 멀쩡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한 병원도 있는데 사실 진짜 목숨을 잃어갈 뻔했던 사람을 되살린 병원도 있었죠. 오청성 북한군 병사 얘긴데 오청성 병사가 결국 이제 군 병원으로 이송이 된 후에 이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측에 자필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주대 병원 안에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해줘서 이렇게 본인이 회복돼서 나가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쓰고요. 좀 배운 것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본인이 이제 법학을 좀 공부하고 싶었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면 총상에서 많이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거의 회복됐다고 봐야겠죠. 예. 걸을 수도 있고 손도 마음대로 네.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후유증 가능성은 좀 없나요? 아무래도 총상이 너무 이제 심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적응하는데. 네, 이제 저렇게 심한 총상을 입었을 땐 CRPS라고 해서 복합통증 증후군처럼 평생 통증이 아주 그래요? 심하게 네. 날씨가 굳거나 이러면 올 수도 있고요. 아마 예. 제일 큰 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일 겁니다. 자기가 총을 맞았다는 거기 때문에 예. 큰 소리만 나도 굉장히 움찔하거나 하면서 아마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울증 치료도 좀 꾸준히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오청성 씨가 헌혈을 많이 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그 이국종 교수가 오청성 그 귀순병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의 몸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12,000cc의 피가 네.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살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해서 이제 왜 하는 것이고 예. 거기서 어떻게 세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감염 배양을 할 때는요, 혈액 배양을 하거나 가래나 대변 아니면 복부에서 내용물을 조직을 가지고 예. 배양 검사를 하는데 이 균을 그러니까 혈액을 아주 배지 영양분이 많고 산소가 충분한 곳에다가 놓으면은 예. 굉장히 증식을 빨리 합니다. 예. 그래 그걸 가지고 이 현미경으로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예. 그 기간이 사실은 실험실에서 한 20시간, 예. 일반적으로는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아, 근데 그게 잘못돼서 그 네. 세균 감염이 이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는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균 감염이 되려면은 이게 갑자기 우리가 총을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급사하는 게 네. 아니고 사전에 아. 뭐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탈수 증상이 일어났다든지 뭐 복부 팽만이 된다든지 네.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게 4명이 한꺼번에 네. 한 80분 만에 사망을 했다는 거는 집단 감염으로 설명하기도 조금 그렇군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설이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에게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4명이 도대체 한꺼번에 죽는 일도 있었던 건지 그 간호사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신생아 중환자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신생아 중환자실이 워낙에 중환이 많아서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제가 그쪽 병원 내부 사정이나 환자들의 시비얼리티를 잘 몰라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90분 사이에 4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간호사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숨진 신생아들의 유족들은 지금 우리가 좀 이상한 정황이 포착돼서 의료진에게 계속 얘기를 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배가 부풀어오르고 아이들이 좀 이상 증세가 있어서 얘기했더니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공간에서 4명의 이제 미숙아가 정말 집단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망하는 그 굉장히 이건 초유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 목동병원 측에서도 어제 이런 경우가 다른 병원에서도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일단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원인을 지금 파악하는 것은 뭐 정밀부검 결과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밀부검 결과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집단적으로 4명의 아이가 사망을 했다면 병원 측에서 뭔가 산소 공급이 잘못됐다거나 인큐베이터를 네. 통해서 예. 그 안에서 무언가 의료진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됐거나 예.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할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이런 사건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조그만 그 아이를 부검을 이제 실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아이의 몸에서 과연 사망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스터리한 이거라 하더라도 지금 유족들은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자꾸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네. 일단 4명이 집단으로 거의 동시에 사망을 했다는 점이고요. 네. 그 전에 별다른 전구 증상이 없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환자 한 사람 한 2명 정도의 간호사가 배치가 돼서 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단순한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뭐 그 환자의 무슨 산소파든지 뭐 얼굴 안색이든지 복부 평만도든지 네. 보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병원 측에 밝힌 건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갑자기 급사를 한 거는 그 감염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추정이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 예. 어떤 종류의 그러면 원인을 말씀하시는 예를 뭐,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네. 사고를 보면 네. 이제 우유를 먹인 다음에 질식하는 경우들도 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약물을 오투약해서 넣지 말아야 될 약을 집단적으로 넣어서 난 사고들도 있습니다. 예. 그 보면 그 저기 부모 중에 좀 보면
사망 한두 시간 전에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이제 증가하는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네. 지금 부모들은 네,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병원 측에서는 딱히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렇게 지금 보면 딸아이 배에 가스가 찬 것 같다. 근데 간호사는 별일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또 그 부모가 쓴 편지 그 육아일기에 보면 그 본인이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해서 짜놓고 그걸 아기한테 먹여서 애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퇴원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가 아직 미성숙한 아이인데 우유를 먹을 수 있고 혹시 그 우유가 잘못돼서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는데요. 이 사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꾸 미숙하다. 그다음에 뭐 폐성숙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사인을 밝히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거든요. 예. 그런데 중환자실에 갔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병원이라는 데는 위험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환자가 미성숙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집중 관리를 해야 될 그러네.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오늘같이 눈이 온다. 네. 그럼 눈이 올 때는 미끄러움에 더 조심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내가 평소대로 운전했으니까 아. 별 문제가 없었다. 난 잘못 없다고 하는 거는 아.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 건도 자꾸 미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큐베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쪽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는 조금 뒤에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가 사망한 4명 중 2명은 괴사성 장염을 알아왔고 또 사망 한두 시간 전에 병원의 해명과는 달리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거짓말 외인데요. 지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이 이대 목동병원 측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대 목동병원의 그 관계자의 얘기를 보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신고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생아 보호자가 112에 처음으로 신고를 했고요. 예. 경찰이 이제 새벽 1시가 돼서야 양천구 보건소에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대 목동병원이 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대외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예. 사실 어제 이대 목동병원의 브리핑을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 원인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유례없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대 목동병원 측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신생아 집중 중환자실은 전부 다 미수가로 입원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하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일한 공간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 조치를 바로 취하였습니다. 네, 지금 원인을 두고 속보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호 의학전문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사고의 의문점들을 두 가지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망 외입니다. 지금 사망 원인이 사실상 미스터리인데 지금 일단 속보가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장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의심되는 건 혈액 배양 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브리핑하라는 과정에서 보면 사망 원인을 모른다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사망 원인이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혈액배양 검사를 한 과정에서 사망한 아이 4명 중에 3명에게서 이제 세균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근데 정확한 세균 종류하고 이런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균 감염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라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이들의 사망 원인이 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무언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균 감염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은 질병관리본부 입장입니다. 네, 일단 4명의 사망 시점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시 20분부터 이미 심폐소생술이 시작이 됐고요. 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시 32분에 첫 아이의 사망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40분 뒤에 또 한 명이 또 숨졌고요. 그리고 20분 뒤, 그리고 또 20분 뒤에 총 모두 4명의 영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인큐베이터, 저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미숙아였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그 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색깔을 이제 보시면 이제 눈에 띄실 텐데 지금 보면 저 안에 저 많은 22명의 신생아가 있었고요. 저 검은색으로 표시된 저 아이들이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 나머지에 있는 18명은 생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사님, 저렇게 4명이 한 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이게 세균이라는 건 감염병이거든요. 예. 네. 감염이 되면은 그 전체 금방 번지게 됩니다. 아, 한 줄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들 있습니다. 예. 근데 저 4명만 감염이 됐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아, 납득이 하지 않는 예,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속보가 예. 뭐 혈액 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 사망한 이후에 늘어난 세균인지 아.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건지 원인균인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 배양 과정에서 나온 이 세균 감염, 이거는 뭡니까? 혈액 배양을 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숨기는 게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실제로 신생아 보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실이 언제쯤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됐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또 발견이 된 겁니다. 네. 네. 일단 유가족들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유가족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목동병원에 입혀주신 언론사예요. 유가족이에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미팅을 할 예정이면 유가족 4명 모두에게 연락을 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하니까 와달라. 유가족 자리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후로 한 번만 더 유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22명의 그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4명은 사망했고 몇 개가 이제 비어 있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또 몇몇 아이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동도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두 아이는 부모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 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다? 그건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겁니까? 아마 병원 측에서는 이게 법정 감염병으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이게 논리가 모순되는 게 네. 집단 감염된 것 같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 감염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장소는 폐쇄를 하고요. 네. 거기 있던 그 환아들은 다른 곳으로 격리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혹시 감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그 예. 중환자실로 옮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감염병은 반드시 격리 수용, 1인실에 격리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인실에. 네. 예. 근데 지금 그 감염병 갔다 그러면서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한 것, 예. 또 같이 그 병실에 있던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은 점, 아. 이런 거는 병원 측의 해명과는 조금 그 모순되는 모순이니까. 행동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모순된 행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족들이 지금 그 계속해서 이래 목동병원에 대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좀 위생 문제를 많이 지적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배변을 처리할 때 장갑이나 이런 걸 네. 끼지 않고 맨손으로 처리하고 또 중환자실 원래 인큐베이터에는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휴대전화까지 들고 갈 수 있겠다. 네. 사진 촬영까지 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이대 목동병원이 2002년도에도 네. 한번 그 7층에 있는 신경외과 병실에서 네. 그 MRSA나 VRE 같은 병원균이 집단 발병해서 그 병실을 폐쇄시킨 경험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사건 이후에 병원 감염 관리를 나름대로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그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병원 감염 관리 규정 위원회를 둬도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손 씻고 환자를 보라 그래도 또 때로는 안 할 때도 있고요. 또 이 단순히 손뿐만 아니고
거기 사용되는 의료 기구나 네. 이 환경 같은 거, 왜 공기 같은 데서도 예. 감염될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역학조사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오늘 아침 이제 부검을 하러 저 작은 생명들이 담겨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정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던 자식일 텐데 저 4명이나 되는 그